안녕하세요. 또가부 특별한 여러분. 저는 부동산의 촉촉, 베리블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화면을 켜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걸 할 때 그냥 설명하는 것과 좀 얼굴에 보이면서 하면은 약간 좀 신뢰감도 생기고 좀 친근감도 생기면서 좀 소통하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면서 하기 좀 그런데 특별히 온 분들이니까 같이 좀 특별히 얼굴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켜놓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이라 밤인데 10시가 넘었는데 좀 얼굴이 좀 그렇지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제가 요즘 투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뭐 열심히 쓰는 것도 좋지만 좀 똑부러지게 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려면은 좀 이제 자신이 쓰면서 최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어, 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시간을 잘 쓴다고 많이 쓴다고 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억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작 만약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생업도 있고 뭐 정말 집중해야 될 때 그때는 정말 집중도 안 되고 일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높은 질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특별한 분들을 대신해서 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했죠. 뭐 시간은 상관없이 똑부러지게 쓰고 싶었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청도 경제 중심의 도시 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아산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 아산의, 뭐, 이제 지역 분석은 뒤에 나오고요. 일단 아산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지역 분석, 뭐 아파트가 뭐 몇 프로 올랐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아산의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산에 어떤 건지 좀 아산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맛보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 뒤에 자세하게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산의 위치예요. 아산의 위치인데, 아산은 여기 이제 서울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밑에 있죠, 아산. 한참 멀다면 멀고 안 멀다면 안 먼 그런 거리죠. 저는 안 먼데, 여기서 여기랑. 근데 아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주변의 도시들이 중요합니다. 왜냐? 항상 주변에 그 부동산이든 뭐든 이제 인구든 주변의 도시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또 공급 폭탄이면은 여기 아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이 공급이 부족하면 또 아산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천안이 있고 위쪽에 보시면 평택이 있는데 이제 옆에는 이제 당진 예산 공주인데 이쪽은 아산보다는 좀 입지적으로는 약간 떨어지죠. 부동산의 입지적으로는. 근데 천안과 평택은 아산의 위에이기 때문에 평택과 천안이 좀 중요합니다. 영향이.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산이 여기 있다면 천안은 이렇게 그리고 천안과 아산은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형님과 아우격 그냥 가족 같죠. 근데 천안이 항상 형님이기 때문에 아산 사람들은 항상 형님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아산보다는 그래서 항상 천안을 좋아합니다. 동경하고 그래서 천안과 아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천안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동남구랑 서북구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거기 특별회원방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평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 평택이 바로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평택의 이제 영향이 큰데, 지금 평택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산인 천안 분들도 평택을 못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아산에서는 이제 평택의 영향이 좀 크진 않다. 그 대신 평택이 올라갈수록 아산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효과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산의 인구를 좀 볼게요. 아산 이렇게 생겼는데, 아산의 인구가, 와, 이 지금
31만 3천 명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충남에서도 인구가 천안 다음으로 많다. 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큰 도시입니다, 나름. 그리고 인구 이동을 봐야 되는데, 인구가 어디로 다 몰려갔냐.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구 이동 뭐 어디 이사 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을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갈까? 뭐 수요가 공급이나 이런 거 따질 때, 사람들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제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형님인 천안으로 네, 많이 가고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천안의 영향이 가장 크구나. 역시나. 그래서 천안은 무조건 같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택. 네, 평택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위에 있다고. 네, 그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네, 평택이 두 번째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나 수원으로 좀 많이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단지는 수원에서 좀 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보면은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에서 천안이나 아산으로 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천안이 가장 월등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의 교통은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여기가 버스가 별로 없어요. 아산이 교통이. 그래서 이 교통이 이 버스 터미널의 이제 영향은 천안과 얼마나 잘 연결시켜 주냐. 거기에 좀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뭐 다른 대도시에 가는 것보다 어 그냥 이제 천안과 뭐 그런 거 잘 연결해 주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산 시외 터미널이 있고 아산 고속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은 또 철도가 강세인데 그 버스보다 철도가 강세예요. 왜냐? 이번에 천안 아산역, 네, 천안 아산은 거의 형제격이기 때문에 같이 이름도 같이 써요. 그래서 천안 아산역인데 이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안 아산은 아산의 배방읍에 있어요. 배방읍 아산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과 아산은 다른 도시예요. 이게 같은 형제 느낌이긴 하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하는데 네, 아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원래 중심 도시에 있는 온양온천역 여기가 원래 중심 도시죠. 근데 여기가 좀 쇠퇴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심 옛날에 처음 생겼던 도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래되고 좀 쇠퇴하다 보니까 좀 여기가 좀 많이 이용을 안 하죠. 다 여기로 옵니다. 거기다 SRT가 있기 때문에 SRT는 수도권이랑도 네 금방 수서역까지도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20분? 동탄까지 한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이면 가지 않을까. 네. 수서까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철이 다녀요. 수도권 전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천안 여자분들이 쇼핑하러 강남 간다. 전철 타고. 네, 우리는 나름 전철 타고 서울 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이 연결돼 있다는 게 또 강점이고요. 네, 그리고 경부 고속선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에 일자리가 있어요. 아산에 일자리인데 아산이 일자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충남에서 1위입니다. 1위에요. 네, 천안에서도 좀 옮겨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산시의 공단만 아산인주공단, 아산운용공단, 그리고 아산테크노밸리, 아산디스플레이 일반산업단지, 그외 농공단지 이렇게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재정 자립도는 충청남도에서 1위입니다. 네, 대기업들이 현대랑 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기업만으로도 네, 벌써 뭐 어마어마한 네, 재정 자립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리고 천안과 함께 이제 충청남도의 경제 핵심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의 학교를 좀 잠시 볼게요. 아산의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6개, 뭐 중학교 19개, 뭐 고등학교 10개 정도 있고 대학교가 경찰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경찰대가 여기 있고 순천대학교는 가봤죠. 네, 여기 있고 성문대, 호서대, 폴리테, 유원대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몇 곳은 쉐어를 하려고 알아본 대학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본 곳이 있는데 이미 원룸 건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쉐어하우스를.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대학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산은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관광지 온천이 유명해요. 아산은 온천이 유명한데 온양온천과 도고온천, 그러니까 아산온천이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 도고 파라다이스인 것 같은데 마크만 봐도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구 파라다이스가 시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네. 온양 온천 뭐 그런 뭐지? 그런 그 뭐 애들 그 물놀이 하기 좋고 막 이런 시설로 보기에는 네, 좀 다양하게 잘 깨끗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구 파라다이스 많이 가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산에 이제 행정구역이 있어요. 이제 좀 약간 아파트 지역 분석 느낌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제 동지역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면지역이 이제 9개가 있습니다. 이 동지역 빼고, 이 나머지가 이제 명지역, 면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읍이, 대방읍, 연치읍 이렇게 있는데, 좀 아산이 특이한 게, 이게 뭐 탕정이 되게 유명하고 되게 비싸고 한데, 배방도 그렇지만, 다 읍이랑 면이라는 게, 네. 아, 참 정겹다.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산의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온양, 배방, 탕정이 있는데 일단 이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뭐 작은 뭐 읍면 단위가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몇 개 구역만 좀 보자면 온양이 있는데 온양이 아산 시내가 몰려 있는 곳이 온양입니다. 그러니까 온양 온천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아산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서부터 뿌리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뿌리가 이어져서 점점 퍼진 건데 이제 그 온양 온천에서 이제 온양 온천역에서 이제 퍼져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시내가 이제 생겼어요. 생겼는데 저 뒤에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 시내가 생겼다 보니까 그 시내를 다시 부시고 개발을 시키려고 하면은 정말 재건축 재개발 아시죠? 엄청 오래 걸리고 막 주민들 막 다 동의 받아야 되고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택지 개발을 해요. 택지 개발을 어디로 하냐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아산 시내가 처음에 이제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제 이 택지 개발을 다 하는 거예요. 택지 개발 주변 땅 있잖아요. 땅 주변에 이제 이런 논밭인 땅들은 아무래도 집을 다 부시고 다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환지나 뭐 개발동 보상금을 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들은 약간 다 오래되고 좀 약간 낙후되고 그런 느낌이고 택지 개발들은 약간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평택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항상 택지 개발지구는 새 아파트랑 신도시 느낌이지만 좀 외곽에 있다. 원래 기존 중심 도시에서는 네, 그게 이제 원래 있던 아파트들을 다 부시고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택지 개발로 배방 탕정 시구가 있다. 이 정도로 세 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온천동이 여기서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산의 중심. 아산이 처음 생겨난 곳이죠. 처음 생겨난 곳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원래 이런 구도심을 보시면 지도만 저는 보면 좀 아는데 약간 막 꼬불꼬불하고 막 정신없고 이런 데가 구도심이에요. 어딜 가나 약간 네이버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막 도시가 막 삐뚤삐뚤 막 복잡하고 정신없는 데가 항상 거기가 제일 먼저 생겨난 도시. 그 도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온천동인데 아산에서는 여기 온양온천역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여기가 오래됐는데 여기다가 못 지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언제 나요? 그래서 그걸 바로 못 하니까 이 주변에 이제 택지 개발로 지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래됐는데 여기 끝에들은 다 새거 약간 새거죠. 점점 새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국동 모종동 이렇게 용화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택지 개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탕정이랑 이제 배방까지 지금 택지 개발로 계속 네,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장제리까지. 장제리는 아까 천안 아산역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천안 아산역이 없을 때는 그냥 리였고 그냥 뭐 그냥 시골 논밭이었는데 천안 아산역이 이제 같이 생기면서 아산역은 원래 다니고 있었지만 천안 아산역이 같이 여기 생기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아산은 딱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온천이 가장 먼저 온천역이 시작이 됐고 이제 택시 개발로 이 주변이 생겼고 이제 여기는 아예 이제 신도시처럼 탕정, 네, 배방 신도시, 네, 장제리 이렇게까지 생겼다. 그래서 이 부속 도시들이 매곡리, 북수리, 공수리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아산의 대략적인 입지는 가늠이 가실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의 중심에 이제 그런 온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온양 온천역. 여기죠. 제가 말했던 온양 온천역인데, 온양 온천역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심 도시를 이제 임장을 갔는데, 이게 시골의 웬만한 지방 시골보다도 이게 너무
좀 심해서 이게 좀 너무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구도심이. 그래서 온양 온천역 광장은 아직 약간 구도심의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만 아산의 상업과 교통, 행정을 모두 담당하는 곳입니다. 왜냐?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네, 처음에 중심, 네, 시작인 도시였기 때문에 네, 다 처음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택도 네, 평택 시청 뭐 이런 게 원래 평택 그 구도심 안에 있었다가 고덕으로 옮겨온다고 하죠. 고덕에 옮겨서 지금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다 지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무래도 상업 교통 행정이 지금 다 탕정이나 뭐 배방 그쪽으로 다 옮겨가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온양에서는 온천동이 가장 메인인데 여기가 온천역이잖아요. 그래서 온양동이 여기가 메인인데 가장 구도심이었던 네, 메인인데 아산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구도심이라 정말 낡고 허름합니다. 건물들이. 네. 그래서 평택역 주변 구도심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천안역 주변에 제가 그때 그 특별히 한방에 저희 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진에 몇 년도 사진이냐 그랬던 그 성정동이랑 약간 느낌 비슷하죠. 거기 천안역 주변도 그렇지만 아산역 주변에 이렇게 온양용천 원래 기본 역이었던 여기도 그렇고 네, 평택역 주변은 그렇죠. 네, 그래서 구도심들이 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기는 다 이제 건물 다 부시고 지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주변에 이제 땅에다 지었는데, 그게 이제 용화동, 건곡동, 모정동이죠. 네, 그래서 이 세 도시를 이번에 이제 또 택시 개발해서 이렇게 뻗어 나온 거죠. 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천동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네, 신축 아파트와 이제 도로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보신 분은 알겠죠. 저도 많이 가봤는데 점점 멀어져 갈수록 새 아파트라 건물이 너무 좋고 상가도 좋고 길도 좋고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도 그쪽으로 많이 모여 살고 많이 이사 왔죠. 이렇게 여기 안에보다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가 그 중에 하나가 배방인데 배방이 탕정보다도 더 빨리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배방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겠죠. 그래서 개발이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공수리와 북수리까지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아파트 오래된 것도 있고 요즘도 지어서 새 아파트들도 있고 좀 섞여 있어요. 배방역 주변에 이 아파트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 신도시에는 이제 장제리가 있는데 장제리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안 아산역이 있는 그 곳이죠. 원래 아산역은 있었어요. 1호선 원래 아산역이 약간 배방역이랑 같이 연결돼 있었는데 천안 아산역 SLT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상권들이 엄청 비싸게 막 분양도 하고 막 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풍세 한양수자인 거기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 아시죠? 네, 거기 가보면 상가들이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네, 그래서 텅텅 비어가지고 벌써 몇 년째인지 임대도 안 되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원래 여기를 개발시키려고 했는데 개발이 너무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은 여기보다 이 위쪽에 원래 그 불당가 네, 맞닿아 있는 이쪽 위쪽이 다 개발이 되었죠. 네,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쪽이 좀 심각해요. 네, 빨리 잘 개발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아산의 이제 배방읍 장제리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역에 있는 데가 장제리구나. 네, 이렇게 좀 아시면 되는데 아파트들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 동네가 그래서 아파트들도 좋다. 깨끗하고 좋고, 네, 동네도 좋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아산이 좋아하는 네, 천안에 질 수 없는 탕정입니다. 탕정 떠오르는 다크호스죠. 네, 그래서 아산이 과연 천안을 넘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넘볼까 말까 할 수 있는 지역이 딱 탕정밖에 없어요. 탕정. 네, 그래서 탕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탕정인데 탕정역이 이번에 개통을 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짝짝짝짝 이게 그래서 탕정은 이게 언제 개통했냐면 불과 지금 오늘이 빼빼로 데이니까 네, 10일에 전에 개통을 했어요. 불과. 그래서 갑자기 이제 1호선에 타다 보니까 탕정역에서 뭐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탕정역이 언제 개통했지? 봤더니 10일에서 30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정역이 없던 게 생겼죠. 네. 그래서 원래 배방역에 탕정역이 사이에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탕정역이 이제 발전해
네, 도가니가 됐죠. 네,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개통하면서 또 힘을 또 받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급행도 씁니다. 급행이 1호선에 몇 정거장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급행선은 여기 탕정역에 급행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밀어주는 지역은 계속 밀어주는구나. 네, 아산이 불당을 이기지 못해도 불당은 따라가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지금 아산이 탕정을 엄청나게 지금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라에서 시간 밀어주는 그런 지역을 좀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 신도시가 이제 탕정역이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 주변에 아산의 이제 탕정역의 이제 특징을 좀 보자면, 아산에서 탕정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에서 그냥 대기업들이 있다 하면 다 탕정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몰려 있다. 대기업이 있다 하면은 그냥 탕정에 있구나. 네, 이 정도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탕정에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 있고요. 일단 삼성, 네, 디스플레이, 네, 이런 게 있고, 농공 단지들이 있고, 뭐 다양한 이런 회사들 이름인데 제가 회사 이름만 딱 뽑아서 이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 회사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되게 많죠. 삼성이다 보니까 삼성이랑 농공 단지들 제가 이거 찍어왔습니다. 찍어온 건 이제 길 로드뷰 뭐 이런 걸 좀 많이 이용을 해서 해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탕정에 이제 신도시 그 회사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탕정역에 개통을 했고 거기다가 택시 개발지구 나무니까 또 좋은 학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들이 또 탕정에 몰려 있다.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몰려 있냐 하면 이렇게 학교들을 제가 뽑았는데 뭐 성문대학교가 있는데 탕정초등학교, 충남외고, 충남산성고등학교가 정말 여기가 지금 메인이죠. 여기 두 개가. 그 중에 충남 삼성고등학교는 자사고인데 뭐 폐지안이 많이 정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충남 외고도 유명하죠. 네, 유명하고 미래초등학교, 탕정초등학교, 미래초등학교 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성고등학교를 좀 찾아봤는데 이 기사 이거 몇 년 정도 아니에요. 몇 달 전 건데 학생의 70%가 이제 여기 삼성고등학교,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고요. 10%가 일반 학생. 진짜 거의 못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20%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인데 여기가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여기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아산에다가 이제 고등학교랑 학교를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뭐 예산을 짜봐야 되고 뭐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럼 우리가 그냥 짓겠다. 우리 임직원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은 데가 여기 이렇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고 빼고 네, 삼성 들어가 있는데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이제 개교하기도 전에 헌법 소원이 막 들어왔어요. 주민들한테. 왜 기업 기족학교라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겼죠. 삼성이. 네, 삼성이 이겼고. 그래서 지금 잘 지어져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좋은 게 전교생이 3분의 1이 명문대를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 삼성고에 독특한 제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좀 대충 찾아봤는데 뭐 그 한 반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2, 3학년 때까지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대학 입시 때 가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이제 뭐 자소서를 쓰던가 뭐 특별 전형이나 뭘 해야 되는데 얘의 특성을 잘 모르니까 3년 내내 가르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잘 시키고 외국 대학도 엄청나게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비 교육을 시켜서 세계 명문대 진학을 많이 시킨다. 정식 인증도 받고. 그래서 되게 좋은 학교구나. 좋습니다. 여기 학교도 좋고 학군도 좋고. 네, 그래서 탕정이 또 좋은 학군까지 있구나. 네. 거기다가 제가 신도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신도시는 거의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꾸준히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신도시가 그래요. 그래서 왜 모든 게 새 거고 건물도 모든 게 다 좋고 상가도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살면은 다른 아파트 가기 싫고 거기다 또
탕정은 학군도 좋잖아요. 거기다 직주근접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탕정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탕정이 여기만 있었는데 이 밑에까지 지금 같이 개발을 좀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여기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탕정의 이제 트라펠리스죠. 트라펠리스. 아,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봐야죠. 그래서 여기 트라펠리스고요. 이 바로 건너편에 여기 앞에 이제 지중해 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상가가 다 있습니다. 네, 상가 주택 겸 뭐 상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규모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규모도 크고 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가 이제 옛날에는 나홀로였죠. 나홀로였는데 제가 트라를 가라고 해서 같이 투자만 한 이유가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이 주변에 점점 좋아지고 앞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하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죠. 저희 특별회원분들이.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죠. 네. 그래서 여기 지중해 마을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여기 생기고 여기도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여기는 꼭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축에 좋은 준신축,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진들이고요.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되고 계속 짓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탕정은. 그래서 그냥 실거주 분들은 그냥 무조건 탕정 조금이라도 싼 거 잡으시면 좋고요. 실거주 분들은 그냥 앞뒤 고민 안 하시고 오늘이 가장 싸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갭도 크고 투자금도 크고. 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산의 부동산 지역 분석은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하겠고, 여기가 이제 탕정이죠. 정말 이 분양권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서 이제 아산 지역 분석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아산의 현재 분위기예요. 아산의 현재 분위기인데 좀 보시면 까만색이 천안이에요. 천안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동남구가 초록색인데 서북구가 메인이죠. 네, 천안 서북구이기 때문에 천안이 당연히 천안시보다도 위에고 이제 모든 곳들에서 가장 비싼 곳이죠. 그래서 제가 딱 4개 지역만 했는데 천안시는 그냥 평균이니까 기준으로 삼고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딱 아산이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동남구는 원래 동남구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산이 원래 꼴찌였죠. 꼴찌였는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탕정이 워낙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탕정이 이끌어가면서 아산이 네, 동남구로 이겼고 네, 이제 천안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서북구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이 서북구까지는 따라잡아서 올라가시키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 신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보다 격차는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거품이 있거나 뭐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쭉 같이 따라갈 것 같긴 한데 뭐 떨어지거나 안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앞으로 잘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산은 이 파란색, 네,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산의 현재 분위기를 좀 볼게요. 부동산 시장 강도인데 약간 매매가가 분위기가 주춤해요. 왜냐? 저희가 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아산이 이제 탕정이나 이런데 실거주 분들이 아주 분위기 좋은데 탕정이나 분양권 쪽 아니면 신축 쪽 많이 사시고 투자자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도가 좋았다가 요즘 공시지가 1억 이하 막 규제한다, 뭐 한다, 대출 규제하고 막 이런 다음부터 약간 지금 조정적인 분위기죠. 네, 근데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뭐, 이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 전고점을 뚫어도 더 올라갈까요?는 천안이 올라가면 올라옵니다. 아산은 천장이 천안이에요. 천안.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천안과 비교를 해드린 거죠. 천안 서북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천안 서북구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산보다도 계속 올라서 같이 올라가기, 흐름에 올라가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산만 뭐 엄청 올라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이 계속 서북구가 올라가지고 있어서 아산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천안이 올라가면 뭐 전고점을 뚫어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천안의 분위기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산에서는 좀 분위기가 매매랑 전세 분위기가 같이 좋은 곳을 좀 보시면 용화동 정도고 그다음에 염치읍 여기는 좀
덜 올라서 아예 안 올라서 이제 조금씩 오르는 그런 느낌이고요. 음복면도 약간 그런 느낌. 신창면 이 네 개 지역 빼고는 약간 매매가 좀 안 좋거나 전세가 분위기가 안 좋거나 좀 이렇습니다. 네, 좀 약간 좀 조정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탕정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눈치 게임, 숨고르기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 배방읍도 전세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매매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아파트의 좀 분위기를 보시면 일단 거래량이에요.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거래량이 좀 있고, 네, 분위기가 좋아서 거래량까지 많으면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좀 보시면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씩 있습니다. 이게 팍 떨어졌다가 그래도 조금씩 다시 좀 회복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분위기 약간씩 회복은 하고 있으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되고 멈추고 뭐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도 약간 거래는 좀 되고 있고, 예. 뭐 월세는 뭐 그렇다 치고, 네, 매매 거래량도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얼마나 갱신이 됐는지, 네, 실거래가가 갱신이 되려면 계속 거래가 되면서 또 오른 가격을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올라야 되고 매수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갱신이 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갱신이 되고 있네요. 갱신이 되고 있는데, 보아하니까 온천동 아까 말씀드렸죠. 구도심엔 그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구나. 뭐 용화동도 그 옆에 다음으로 개발됐는데 뭐 이렇게 용화동, 풍기동, 모정동 이런 라인인 거 보니까 약간 2군 정도의 아파트들이 지금 실거래가가 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탕정이나 뭐 배방에 뭐 입지 좋은 곳들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올랐던 곳, 아까 좀 외곽에서 갭매우기 정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좀 이제 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요. 한 2천에서 몇백, 한 5천까지 네,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용화주공 여기는 이제 뭐 재건축 네,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다 이런 곳이죠. 네, 그런 거고 이제 아니면 약간 어중간한 네, 준신축, 신축 이런 것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서 막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다 이 정도는 아니고 좀 덜 오른 것들 네, 좀 키 맞추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역 분위기를 좀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상승을 한 거고 이제 중간에 이제 보합이고 하락인데 저는 매매 분위기는 이래요. 매매 분위기 확실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느낌이냐. 외곽이 좀 올라가는구나.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구도심이 보합이고 탕정은 역시나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 좀 눈치 작죠. 좀 이제 더 오를까? 이게 돈이 있을까? 막 이런 다양한 것들 청약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 강남 맨날 보면은 강남 뭐 거래 되니 안 되니 맨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주춤했다, 약간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약간 강남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세는 뭐 다양하게 올라가는데 역시나 전세가 오르는 곳이 매매가도 좀 같이 오르는 느낌이죠.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매매 가격이 좀 오르는 곳이 배방읍, 네, 자부읍, 동포면, 뭐 온천동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좀 오르는구나. 이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읍이고 면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 이쪽 끝에가 좀 올라가고 분위기가 있고 가운데가 좀 보합이고, 네, 여기 탕정이 조금 조정이 왔구나. 이 정도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계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지 자세하게 10일 단위로 최신 분위기를 좀 알아야 돼서 국민은행 시계열, 지인 시계열, 부동산원 시계열을 다 봤는데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죠. 이게 10일씩 차인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쁘지가 않다. 아산이 뭐 공급이 폭탄이긴 하나 뭐 그렇게 막 갑자기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11월 1일 기준인데도 조금씩 올랐어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 미세하게 네, 조금씩 오른 게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충남이 그렇게 아산이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 오를 곳은 오르고 있구나.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 공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 아산이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 뭐 들어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산이 되게 궁금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산을 하게 된 건데, 아산이 공급이 많아요. 실제로도 많은데 2022년도, 2023년도가 정말 대박으로 많죠. 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필요 수요인데 수요의 한 몇 배입니다. 몇 배. 네, 많아요. 많은데 2024년도에는 약간 그나마 덜한데 23년이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입주단지, 2023년도 입주단지, 24년도로 다 쪼개서 따로따로 좀 해왔는데, 좀 보시면 입주 단지 중에서 2022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딱 보니까 탕정에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좋겠구나,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좀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걸 찾아봤어요. 왜 이 중에서? 근데 여기 뭐 전매 제한 있고 뭐 해서 빼고 그나마 시세가 좀 나오는 거. 그래서 모종의 어울리 마이퍼스트 이걸 봤어요. 봤더니 지금 프리미엄 1억 3천, 1억 3,500, 뭐 그것도 양도세 매도 부담, 양도세 매도 부담. 네. 그래서 매수자가 아니고 매도 부담입니다. 네. 부담 포함된 그 비행기죠, 세금. 그래가지고 세금 포함해서 1억 3,500, 1억 4천, 뭐 이렇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구나. 2022년도 입주단지들은 다 좋겠구나. 왜냐, 탕정이 대부분이에요. 탕정이 대부분이고 모종동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 중에서도 모종의 하나를 봤더니 이 정도 지금 분위기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분위기 괜찮다. 23년도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3년도를 봐야 되는데 공급 폭탄이죠. 정말 많아요. 예. 그냥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탕정면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탕정은 좀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탕정은 이 정도인데, 경쟁률을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분위기가 어떤, 실거주가 얼마나 들어가 살지, 네, 탕정이 입주가 많아도 괜찮을지 좀 봤더니, 경쟁률이 88대 1, 뭐 74대 1, 탕정이 두 개. 근데 모종동 네오루체, 네, 힐스테이트 모종동인데도 61대 1, 뭐 탕정 56대 1, 네, 배방읍인데 52대 1, 네, 탕정 46대 1, 탕정 42대 1, 38대 1, 35대 1, 21. 이게 다 2023년도 입주 가장 많은 단지들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다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되는데 그 당해에서도 이런 경쟁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네 입주하는 애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얘네들은.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걱정인 거는 이제 여기 아산 준파크 여기 1.8대 1, 뭐 아산 3부 르네상스 더 이런 거 1.6대 이런 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따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걱정할 게 없겠구나, 탕정이나 뭐 모종 쪽은.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단지, 여기 2023년도에 들어오는 것 중에 아산 3부 르네상스, 네, 이건가요? 네, 3부 르네상스인데 보니까 프리미엄이 800, 2,800, 2,400, 2,200 정도 붙어 있네요. 입지가 좀 떨어져요. 제가 찾아봤는데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도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는 유지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거 어제 찾은 겁니다. 어제. 네, 그런 거고. 그럼 가장 경쟁이 높았던 탕정 실거래가, 네, 푸르지오 지웨시티 이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88대 이런 거 탕정 얼마인지 봤더니, 저 여기 참고로 분양 가격이 보이실 거예요. 1,000만 원, 1,035만 원, 이거 1,000만 원, 1,100도 아니에요. 1,035만 원, 1,093만 원 뭐 이런데, 여기 이게 84가 이제 5억대, 4월 달에 이렇게 5억대를 했는데, 84 4월 달에 뭐 이렇게 봤더니 7억 4천, 40평대는 10억 5천이 되네요.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뭐 6억, 5억 막 이러네요. 네.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이게 전매 제한이고 막 이랬는데, 뭐 어떻게 프리미엄은 다 붙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갔더니 뭐 4, 5억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넘사벽이구나. 그냥 틀 하나 사야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낮았던 단지가 피가 이렇고 2023년도 입주하는 거. 네, 가장 높은 단지 막 10억
됐다. 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이 많은 단지들인데 분석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입지하는 단지들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더니 어서서 봤더니 약간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온천동, 뭐 은북면 이런 데인데, 그러면 요 중에서 모종동, 네, 3대1 이거 한번 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좀 입지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피가 1,500, 1,000만 원 정도, 500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주복입니다. 주복. 얘도 그렇지만 칸타빌 여기가 둘 다 경쟁률이 낮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곳이 다 주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아산 분들이 굳이 입지도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옛날 구도심에서 뭐 인프라나 뭐 역세권이긴 하죠. 근데 굳이 뭐 구도심에 주복 살 필요는 있냐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별로였죠, 경쟁률이. 근데 그래도 프리미엄이 옆에 아산 칸타비 센트럴시티 여기 0.7대1 미분양이었어요. 당해에서는 미분양이었는데, 네, 그래서 미분양이었는데 지금 5천에서 7천, 6천 이렇게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조망이라네요. 네, 영구조망. 주벅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적었어요. 299세대, 268세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뭐 이제 경쟁률 떨어졌는데 그래도 걱정할 게 없다. 2024년도인데 지금 벌써 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공급은 좀 걱정할 게 없겠구나.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모르면 공포인데 알고 나면 좀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밤잠 설치고 하는데, 아는 분들은 그래 버티자, 빨리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생각만, 해결 방법만 계속 찾아다녀요. 그래서 걱정보다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걸 잘 메꿔서 들고 가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좀 알고 갑시다. 네, 그런, 네, 이런 상황들을. 그리고 입지별 이제 분위기가 좋은 곳들이 아까 살짝 봤지만 그래프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앞에서 봤을 때도 둔포면 이런 라인들이 좋다. 네, 그리고 중간 정도, 전세와 매매가 그냥 중간 정도다. 막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중간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모종동이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저평가되면서 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 여기는 너무 많이 올랐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를 가능성이 쉽지 않아. 빠르게 분위기가 확 눈에 띄게 올라올 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중간에서 이게 약간 매매가도 아직 확 오르지도 않고 전세가는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 모종동이나 밑에도 괜찮긴 한데, 여기 전세가가 좀 아직은 좀 받쳐주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종동이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하다. 예,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종동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강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펼쳐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도로 봤는데, 온양온천역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시작, 거기죠. 오래된 곳 거긴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위로 가는 지금 이렇게 외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갔어요. 예, 여기는 별로다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발전이 좀 늦게 돼서 다 새 거인 것들이 좀 많은 곳들, 풍기동, 뭐 용화동, 방축동, 건곡동 이런 라인으로 좀 뻗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데가 지금 분위기가 좋다. 지금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얘네들은 안 좋다. 탕정, 배방 아까 말씀드렸죠. 탕정 좀 분위기 막 4억, 5억 올라가지고 약간 분위기 안 좋은 거 조정 조금 들어간 거. 배방읍도 좀 올랐죠. 네, 그리고 모정동도 분위기 좀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덜 올랐던 곳 중에서 입지 안 좋은데, 뭐 이런데, 이 밑에 이런데, 뭐 이런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아파트를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잘 이제부터 졸고 계셨던 분들, 좀 딴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지역별 아파트 분석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입지별 분석부터 들어가야 돼요. 항상 아파트는 평당가가 중요해요. 왜냐? 오르는 곳이 올라가고
이런 안 오르는 곳들, 이게 가격이 낮은 곳들은 안 올라요. 그래서 올라도 얘가 먼저 올라가지, 얘네가 갑자기 얘네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단가로 가장 높은 곳들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1군 입지가 어딘지, 1.5군 입지가 어딘지, 2군이 어딘지, 3군이 어딘지를 좀 나눠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좀 보기도 편하고 이해도 빠르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탕정면 혼자 왜 떨어져서 여기 있죠. 1군. 네, 범접할 수가 없어요. 얘를 범접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1.5군에서는 모종동, 배방읍, 풍기동, 둔포면, 여기가 1.5군으로 제가 이렇게 묶어봤고요. 네, 뭐 이렇게 1.5군이다 니는 이게 아니라 제가 묶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2군은 여기, 이것도 제가 묶어본 겁니다. 용화동, 온천동, 벚곡동, 건곡동이었고, 3군은 뭐 이런 곳입니다. 네, 별로 거론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되게 외지고 논밭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들, 뭐 그런 데입니다. 가보면, 제가 가봤거든요. 이런데 다 가봤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있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동네예요, 다. 그래서 저희가 볼 곳은 1군, 1.5군, 그리고 2군에서 몇 개의 지역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어차피 여기 알아봤자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 네. 네, 저희는 오를 만한 곳, 네, 사면 금방 오를 만한 곳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군의 탕정면이에요. 탕정면인데, 탕정면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신도시. 제가 좋아하는 신도시. 그리고 직주근저. 네, 삼성. 네, 엄청난 삼성이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또, 개발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 또 뭐, 새로운 것들을 또 개발을 하고, 또 그리고 되게 이제 넓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힌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직주근접인데 삼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학군 말씀드렸죠. 자사고, 외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좋다. 예. 그리고 교통. 아까 탕정역 개통했다 그랬잖아요. 급행도로는 탕정역 여기예요. 그래서 교통도 좋고. 그리고 개발이 계속됩니다. 개발이 여기 다 계속되고 있죠. 아파트 계속 지어지고 있고 인프라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구나. 안 오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도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뭐 복잡할 건 없어요. 여기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그게 있죠. 트라플레스가 있고 여기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 몇 개 있는 거 그거 아까 지웰이랑 그거 10억 된 가는 거 여기 아파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 탕정역을 중심으로 여기 이쪽 편에 아래쪽에 여기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인데 이 주변을 또 발전시키겠다. 산단들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탕정은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오를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탕정이 일단 아파트들을 제가 좀 보면은 탕정이 그럼 얼마나 오를까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탕정은 비교를 불당이랑은 좀 게임이 안 되고 신불당이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탕정의 아산이 좀 약간 억울했던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자기네가 막 그 산업이고 뭐고 이렇게 다 발전시키고 사람들 이렇게 끌어왔는데 사람들이 다 불당으로 가는 거예요. 삼성 분들도 다 신불당 가서 사시고 막 이러니까 인구들이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아산이 작정하고 탕정을 우리가 신불당처럼 만들자. 네, 그런 이제 희망찬 포부를 갖고 이제 그 탕정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신불당을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는데 이 평당가를 좀 보시면 제가 이 평당가를 좀 썼어요. 그 최저금액부터 지금 최고가 여기 써 있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왜냐 여기가 다 좀 전매제한이고 막 시세가 제대로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나와 있는 것만을 보고 써놨는데 신불당의 가격은 이미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장이죠. 천안 전체 대장. 천안 불당 시행 더샵 발음도 안 나와. 여기 푸르지오랑 여기인데 이제 10억이 좀 넘었는데 여기가 이제 1800에서 평당 2800인데 여기가 지금 탕정이 1490에서 180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 불당까지 따라오는 더샵 이런 애들은 못 따라갈 것 같고
여기서 한 평균에서 평균 아래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네. 그러려면은 한 2천만 원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적어도 2천만 원은 가지 않을까. 평당. 그럼 평당 아직 좀 오르려면 더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800은 아니더라도 한 2천에서 2,200, 2천 뭐 400까지 가면 좋겠죠. 좋겠지만 한 지금 그래도 한 2천에서 2,200. 여기는 인프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여기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 여기 얘네들이 가격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애들이 가격이 좀 낮아요. 평균 아래 애들이기 때문에 불당 이안이나 뭐 불당 리더이스 뭐 얘네들이 그래서 한 얘네 정도는 따라오지 않을까 얘네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따라오려면 좀 더 남았다. 그래서 지금 얘는 전매 제한이 아직 안 지어졌고요. 여기 지금 탕정역이 아래쪽이고 위쪽이죠. 탕정역 기준으로 여기 아래쪽이 여기고 위쪽 아까 어 그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거기 거기 있는 트라 있는데 그쪽이죠. 여기고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여기 탕정 시티 프라디움 여기 하나랑 신혼 희망타운이 있는데 희망타운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2억 8천인데 지금 4억 3천, 4억 5천에 거래가 되는데 20평대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신혼들 뭐 되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청약을 할 때 10년 재당첨 제약이 있고 뭐 무주택에다가 뭐 신혼부부에다가 뭐 이렇게 각종 무슨 제약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물량이 굳이 이거를 막 전매를 해놓고 딴 데 가서 살 때는 딱히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 예미지가 재밌어요. 예미지가 가운데 예미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빛 도시 한대 물빛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웨시티 프로지오 여기 2022년 내년 1월 달에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5월 달이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여기인데 여기가 60% 후분양 아파트예요. 예미지. 이제 청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하는데 여기가 2022년 11월에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이게 1년 정도가 남은 거죠. 왜냐 후분양이기 때문에 60% 지어진 다음 후분양이기 때문에 분상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분양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청약할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무조건 하셔야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셔야 되는데 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겠죠. 당에서 뭐 점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쉽지는 않은데 되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좋다. 가운데 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좋기 때문에 네.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탕정은 신불 땅에 한 평균 정도까지 따라가주면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거주 분들은 무조건 사야 되고요. 무조건 하나는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 분들은 사고 싶어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탐정면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과 이제 대장주 아파트를 같이 살펴볼 건데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거래가 잘 돼야지 같이 오릅니다. 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외우셨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올라도 거래가 안 되면 안 올라요. 손바뀜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이 나가야 또 새로운 가격으로 나와서 또 팔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거래된 거래량은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 트라플리스가 가장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거래 만난 단지가 없어요. 다 뭐 전매 제한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탕정 트라플리스고 홍익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여기 찾다가 못 찾았어. 찾다가 한참 보니까 이 위에 있더라고. 얘가 홍익 아파트예요. 그래서 정말 좀 생뚱맞은 곳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뭐 그런 아파트 느낌? 약간 그런 아파트 느낌 나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 한라 아파트도 그렇지만 한라 아파트 밑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희망타운 거기 10년 그 재당첨 시약 있는데 거기고 한라 아파트인데 여기도 그래서 초등학교라도 있더라고요. 여기 옆에. 네. 그래서 거래가 되긴 했는데 둘 다 공시가 1억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1억 이하고 탕정에 있다. 일단 탕정면에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강남에 뭐 나홀로 뭐 30년 된 거라도 강남이면 된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뭐 빌라도 좋다. 그래서 빌라 많이 사는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탕정이고
앞으로 탕정 전체가 좋아지니까 얘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또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투자하기는 좀 좋잖아요.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많이 여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4억, 여기는 4,800? 막 이러더라고요. 4,800인가 이러더라고요. 여기 두 개 특이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왜냐? 입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뒤에도 결론은 냈지만 지금 앞으로 입지 물량이 많은 곳들이기 때문에 탕정이나 뭐 아산 같은 경우는 좋은 데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5구는 모종동입니다. 모종동. 모종동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온천역이 구도심인데 구도심에 못 지으니까 다 부시고 지으려면 멀었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지은 데가 모종동이다. 네, 그래서 약간 신축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는 여기에요. 분양권들. 분양권들이 제일 비싼데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은 여기 모종 캐슬 어울림인데 그 중에서도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곳은 이 셋 중에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이 셋 중 가격이 좀 저렴하고 좀 오래됐어요. 얘네보다 캐슬 어울림보다도 연식이 조금 좀 더 됐어요. 근데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도 한 5번을 가봤고 경매 임장도 가봤어요. 경매 몇 번 나와가지고 갔는데 떨어졌죠. 떨어지고 왔죠. 떨어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임장을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은데 특히 여기 3단지가 좋은 게 여기 학교도 가깝고 여기 앞에 병원도 있고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인프라를 가려면 학교는 좀 가까운데 한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기가 이쪽 라인이 인기가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도 캐슬 어울림 중에서는 가장 높죠. 1383만 원 중에서 가장 높죠. 여기서 그 이유가 여기 인프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여기를 많이 투자를 했고 여기가 비싸니까 이제 한성 필하우스가 또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거주 분들이나 투자자들도 여기를 좀 사셨고 그 중에서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금호 아이퍼스트고 여기가 모종 네오르체인데 여기가 아까 그 55대 1인가 거기에 여기가 네, 모종인데도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또 파헤쳐 봐야죠. 네, 파헤쳐 보면은 모종동에 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세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2025년부터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연도 5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서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이제 이게 떴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개발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여긴 거예요. 여기 아파트 옆에 여기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같이 좋아지겠죠. 여기가 개발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가 힐스테이트 모종 지금 방금 분양한 여기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을 시킨다는 거죠. 엄청나게. 뭐 여기 들어오면 뭐 여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좋아집니다. 왜냐 얘도 새 거기 때문에 뭐 얘가 뭐 안 좋을 게 없었거든요. 같이 분위기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경쟁률이 엄청 났던 거고 여기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분위기 안 좋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다 지어지면 좋아지는 거죠. 미래에서는. 네, 그래서 경쟁률이 55대 1까지 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모종 여기도 괜찮아 보여. 그리고 또 여기가 왜 좋냐 했더니 이제 품기역이 없던 거 생깁니다. 없던 거. 여기는 원래 전철 원래 다녔던 노선이긴 한데 품기역은 없었어요. 근데 이 개발 계획 구역에 품기역이 생긴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정도 되나 보네요.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또 품기역이 생기면 옛날에 전철 가려면 이렇게 가서 운영온천역까지 갔어야 됐는데 여기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역세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힐스테이트 모종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이 다 개발이 될 거고 여기 또 품기역까지 예정이 돼 있다. 네, 신설 확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다. 네, 여기입니다. 이 어디. 그래서 여기를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종동이 지금은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좋아질 거다. 미래 가치가 되게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모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1.5군의 배방읍입니다. 배방읍이 제가 이 이름만 봐도 별로 안 좋은 가슴이 아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개인사가 좀 있는데
제가 여기 중에서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 월세 받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셋 중에 있어요. 있었는데, 이제 월세를 받다가 안 오르길래, 너무 안 오르길래,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좀 종부세 세금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있는 것, 아파트를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닌 것들은 좀 팔고 이렇게 해요. 그때그때. 그래서 신축만 좀 남기고 준신축까지만 남겨놨는데, 개인으로는. 아니면 재건축이나 좀 앞으로 발전할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담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렸다, 이제 그 거의 안 올라서 이제 월세 받은 걸로 또이또이 하자. 월세 많이 받았으니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받은 것 같아요. 수익률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자 하고 이제 버렸더니 갑자기 뒤에 나오네? 뒤에 나오네요. 갑자기 이게 7천, 한 2천, 3천 넘게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억 이하인데도 한 3천이 오르는구나. 네, 느꼈습니다. 투자자의 힘은 정말 강하다. 버티면 오른다. 네, 안 오르, 정말 안 오르고 막 10몇 평이고 뭐 20평도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오르는구나.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버티자.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긴데 일단 배방읍에서 메인은 여기는 1, 2, 3위는 이제 저희 뒤 안 좋은 데지만 여기 1위는 배방음의 메인은 그냥 천안 아산역이 주변입니다. 옛날에는 이쪽 안쪽이 메인이었는데 천안 아산역이 뚫리면서 여기가 이제 신도시처럼 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천안 아산역이 메인 지역인데 여기가 천안 아산역이라고 해서 천안이 아니에요. 아산에 천안 아산역이 있어요. 여기 SIT 있는데 여기인데 트레이더스도 들어오고 여기가 아산의 경계예요. 여기 아산의 경계인데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아산역 주변인데 이게 아산의 배방 YCT 아파트가 7억 3천이고 동서남북으로 여기 천안 아산역은 4억 5천, 여기 리슈브린 4억 5천이고 연화마을 8단지가 4억 3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격이 다 다르지? 근처긴 근처인데 봤더니 이제 아산 배방 ICT는 옆에 인프라도 좋죠. 훌륭하죠. 뭐 트레이더스도 있고 뭐 천안 아산역도 가깝지만 더 좋은 게 불당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가 다 불당 인프라가 되는데 여기 천안 아산역 같은 이름 붙어 있어. 근데 천안 아산역 21이라고 써 있는데 금액이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죠.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주변 옆에가 쌍용동이랑 붙어 있어. 쌍용동이면 천안의 구도심이잖아요. 제가 그 입지 분석 해드려서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쌍용동이 구도심인데 거기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쌍용동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이 아니라 실거주 느낌에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도심이 이제 쌍용동에 연결된 게 별론 거죠. 차라리 불당이랑 연결돼서 불당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아산 배방 YCT 아파트 여기 막 미분양 나고 이랬는데, 어,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천안 아산역 개통하고 주변 인프라 생기고 불당 신불당까지 많이 오르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라이크텐도 좀 천안 아산 그러니까 아산역이 아니라 천안역이 발전하면 약간 아산 배방 YCT처럼 되지 않을까. 한 5억 이상은 지금 갖긴 했지만 6억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연화마을 8단지가 좀 인기도인데 여기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서는 별론데 탕정이랑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아까 물빛마을 있잖아요. 거기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탕정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는 탕정이랑 이어진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좀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적인 게 있죠. 탕정이 오르면 오를수록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화마을 8단지를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단순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다고 해서 그냥 아파트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어디 도시랑 연결돼 있나 이 흐름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안 아산역이 메인입니다. 일단 네, 천안에서도 메인이고요. 네, 그래서 배방읍에 있다. 아산 배방읍에 여기가 지금 아산에서도 대장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방읍에서 배방역 주변은 옛날에는 가장 먼저 개발이 됐지만 배방읍에서는 천안 아산역에 밀려서 금액대는 좀 떨어집니다. 1,300만 원까지가 있는데 약간 이게 천장을 뚫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74만 원까지 배방읍에 여기 아산역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여기 배방역 주변에 배방역 주변에는 1,300만 원까지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가 아무리 올라도 얘네를 못 이기는 거죠. 네. 얘네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건 거품이다. 막 이런 투자자들이 올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여기죠. 배방 삼정 그린코아랑 아산안도 여기입니다. 배방 여기랑 걸어가기는 좀 애매해요. 제가 많이 가봤는데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1억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7,500까지 되고 1억까지 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많이 올랐다. 네. 근데 투자로는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이 거래가 많이 됐구나, 투자자들이 많이 샀구나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방읍에 이제 개발이 되게 많아요. 배방이 지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방역 옆에 공수지구, 여기 공수리 밑에 있어요. 거기가 개발이 되고, 월청지구, 배방 휴대지구, 뭐 이런데 여기 풍세, 천안 풍세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갈매지구까지 해서 이렇게 배방읍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배방이 쭉쭉 뻗어 나간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산시 그 개발 계획에서 지도를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어디서 뽑은 건 아니고 아산시에 들어가야만 있는데, 아산시청에 제가 그 따로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의 배방은 이 세 개들을 또 개발시키겠다.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5군에 이제 풍기동이 있어요. 풍기동인데, 풍기동이 어디냐면 위쪽이 아까 모종동이잖아요. 아까 온영온천역 여기면 여기 위쪽이 모종이라고 하면 그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인데 풍기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기역. 네, 위에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모종동인데 여기 아래쪽이 풍기역이에요. 풍기역인데 여기 아까 풍기역 신설 확정 이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 풍기역이에요. 풍기역인데 여기 풍기동 여기 풍기역 이렇게 가다 보면은 풍기역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 예정이 돼 있는데 역시나 거래량을 봤더니 여기 동일아이빌인 거예요. 동일아이빌. 동일아이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동일아이빌인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붙여넣기 해서 좀 멀어 보이는데 여기가 동일아이빌이에요. 여기인데 여기서 바로 여기 옆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호재죠, 호재. 나름 호재예요. 여기 동일아이빌에서는. 그래서 뭐 걸어갈 수는 있으려나 하여튼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준 여기는 여기인데 여기가 입지가 괜찮아요. 역세권은 아닌 역세권이는 여기 역은 되게 멀어요. 양쪽 역은 되게 먼데 그래도 인프라가 돼 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사고 싶은데 여기 투자자들은 취득세가 중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1억 이하, 네, 1억 이하인 주는 또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사고 거래 건수가 뭐 52건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다 여기에 샀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여기 못 사는 분들 여기 샀구나.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기역이 들어오면서 좋아지고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둔포면이에요. 1.5군인데 둔포면인데 둔포면은 이제 1,070만 원까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아예 좀 아산이랑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옆에가 그 공단들 산업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주근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도 많이 임장을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여기는 이지더원이 그냥 땅을 다 사서 그냥 이지더원 마을입니다. 이지더원 마을. 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뭐 다 해서 이지더원 마을인데 여기 옆에 직주근적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거래도 많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구나. 예, 여기 초중학교 껴있고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분양 예정이고요. 그 밑에 이지더운 6차가 지금 있는데 전매 제한이에요. 택지 개발되는 곳은 원래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2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지금 뭐 전매 제한 금액이 자세하게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들어오면 여기도 괜찮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군 중에서 제가 몇 곳만 했는데 용화동은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여기 온양온천역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아파트가 없어요. 다 구도심에 빌라나 막 그런 다가구 주택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있는데 용화동도 약간 좀 늦게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약간 신축인데 그 중에 이제 아산 준파크가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분양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바뀜도 잘 되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피가 한 400에서 1300 약간 좀 있죠. 갭이 있죠. 두 개가.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싼지 하면 이런 것도 보시면 좋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분양권이고 가장 평당가가 높은 데는 아이파크. 네, 아이파크입니다. 4억이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온천마을이랑 이제 용화주공 뭐 다 딱 보면은 공시가 1억 이하, 네, 취득세 뭐 이런데 많이 들어간 거죠. 투자자들이 거래량이니까. 그래서 거래는 여기가 많이 됐고 여기가 가장 비싼 아파트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로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예. 앞으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아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천동이에요. 온천동인데 온천동이면 그 계속 말씀드렸던 그 아산의 네, 메인 네, 태초에 시작된 그 도시입니다. 다 오래된 도시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여기 새 아파트죠. 여기 다 구도심인데 새 아파트 하나 딱 들어오는 주보. 네, 주보. 주보 칸타비 센트럴시티 여기 5천, 7천 붙어 있는 거 분양 그 프리미엄.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복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돼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산 반도 유보라가 1,041만 원, 2억 5천 이 정도 돼 있는데 거래도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좀 안 좋은 지역일수록 그냥 대장주가 거래도 가장 많이 됩니다. 네, 굳이 이런 안 좋은 데 와서 싼 거 사기는 또 안 좋은 거 사긴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지가 2군으로 떨어질수록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분양권이나 대장주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여기가 1,041만 원인데 2군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얼만큼 오를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데가. 근데 1.5군의 아파트들이 있죠. 1,070만 원, 뭐 1,300만 원 있는데 얘네가 갑자기 2군인데 1,300만 원 막 넘어서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얘만 1,300만 원이다 이러면 좀 약간 2군인데 1.5군의 입지 애들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조금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네, 이런 거.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면 오히려 얘보다 1군, 1.5군의 얘가 더 싸다. 그럼 얘를 사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니 1.5군인데 2군의 아파트보다 싸? 이거 뭐지? 그러면서 또 가서 또 알아보시면서 사시는 게 또 좋죠. 네, 1.5군에 가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다. 운양온천역 주변으로 해서 온천동도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천동이 개발을 한다고는 하죠. 왜냐 너무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양온천역 주변으로 이제 그 아산시 거기 개발계 가보니까 이렇게 뭐 촉진구역, 초진구역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매력 아파트라고 뭐 투자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사라는 것보다도 그냥 뽑아봤습니다. 아까 위에 거래량이나 입지 괜찮은 아파트들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무조건 1군의 탕정은 일단 1순위 탕정 분양권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 2순위 현재 입주자하는 단지들 3순위 트라펠리스 여기 사면 좋고요. 여기서 못 사겠다. 다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1.5군을 내려오셔야죠. 오시면 모종에서 아까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분양권 아까 그 뒤에 옆에 발전 막 되는데 거기 있잖아요. 55대 1 된 거 거기 사시는 게 좋고 그 다음 2순위로는 모종 금호 어울림 아이퍼스트 분양권 그 다음에 모종 캐슬 어울림 3단지 왜 일반 이미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네, 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배방에서는 더삽 센트로 분양권 여기 입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입지가 조금 약간 초등학교가 좀 멀어요 초등학교가 좀 멀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분양권이 더샵 센트로 이거 분양권 얼마인가 봤더니 P 1억 막 6,500인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차이가 좀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타츠 물건 뭐 이런 거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네요 그래서 같은 매수자 부담인데 얘가 좀 싸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볼 수 있죠 평수도 똑같은데 같은 고층이고 하면은 이런 싼 거 이게 더 싸네 하면서 뭐 투자하려고 돈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하마을 8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거기 있잖아요. 탕정이랑 이어진다. 그 흐름이 배방읍이긴 한데 탕정이랑도 가깝다. 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연하마을 8단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방에서는 요즘 ICT가 좋긴 한데 비싸죠. 여기도 돈 있는 분들 보시면 좋고 그 다음 아까 쌍용동이랑 이어져서 별로 안 오른 약간 맸던 느낌 천안 아산역 리슈빌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갭이 한 3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 3천 그래서 이건 갭 투자는 괜찮긴 한데 이거는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방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기동에서는 동일 하이빌, 아까 거기 풍기역 없던 역 생기는 것, 거기 동일 하이빌. 그 주은이 입지가 좋아요. 입지가 괜찮은데 2000년식이면은 양호하니까. 근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투자자들이 혹시나 엄청 싸게 뭐 급매를 던지는 거 있으면 뭐 하나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다주택자니까 이런 데도 한 번씩은 봐야죠. 그래서 인프라는 괜찮다. 그리고 용화동 쪽에서는 가성비, 그냥 가성비 프리미엄 한 몇백 붙은 거, 그냥 아산 준파크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이게 아산이 앞으로 2024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만 청약 경쟁률이나 지금 프리미엄 형성 정도로 보아서는 이제 실거주 수요는 괜찮다. 예. 수요는 꾸준하다. 근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제 경쟁도 세고 수요는 많지만 이렇다 보면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아산이 대장이 천안이잖아요. 그래서 아산의 인구가 천안에게 뺏기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죠. 근데 투자자들은 줄어들고 실거주는 새 아파트로 가면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빌라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가고, 이제 공급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준신축 살던 사람들은 신축으로 옮겨가고, 신축 살던 사람들은 분양권으로 지어주면 글로 가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안 좋은 아파트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거기다 투자자들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공급이 많은 곳들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분양권, 입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을 지금 사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아산에 사시고 싶다고 하면은 비규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비를 하려면, 분양권도 약간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분양권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약간 좀 겹치면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단지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분위기 좀 안 좋아질 때 있잖아요. 막 그럴 때 투자자들 심약한 사람들이 막 내놓는 거, 그런 거 이제 탕정이나 1.5군 입지, 제가 말씀드린 입지에 분양권이 좀 싸게 나온 매물이 있으면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는 오늘이 가장 싸고요. 아무 때나 사면 좋죠. 그리고 공시가 1억 이하는 투자자들이 빠지면 이제 좀 다음에 투자자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많이 좀 기다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월세 받고 기다리다가 팔았더니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또 갑자기 2, 3주에 확 올라가긴 했는데, 오르기는 했어요. 좀 오르긴 했다 보니까 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근데 지금 아산이 많이 올랐어요. 공시가 1억 이하가. 아까 거래량 50개씩 올라가신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너무 떨어진 거를 사면 모르겠지만 이미 오른 거를 좀 받아주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안성도 그렇죠. 안성도 법인의 심약자 물건들 이제 개인들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막 이런 거죠. 진짜 엄청나게 심약하게 내놓으신 분들이 뭐 2, 3천 올랐는데 한 3천 싸게 판다, 이런 것들은 사도 괜찮죠. 근데 뭐 그냥 오른 가격에서 산다? 지금 산다는 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공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규제인 것은 정말 메리트인데 좀 공급 물량이 많긴 많음으로 이제 옥석을 좀 선별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무데나 다 사면 안 되고, 공시가 1억 이하도 엄청나게 좀 급매, 극급 급매 이런 것만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좀 입지 좋고 분양권들 위주, 네, 그런 것들을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축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들어와도 좀 버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거 좋은 글이라 갖고 왔는데, 예, 용기와 인내가 가진 이제 마법 같은 힘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용기, 이게 좀 조정 분위기가 오고 좀 규제가 오더라도 좀 용기를 내고 좀 인내를 갖고 막 팔지 좀 마시고요. 막 팔지 말고 좀 갖고 가시면서 좀 힘을 내면 이제 마법 같은 힘이 나온다. 그래서 어려움과 장애물이 좀 사라지고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네, 어,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래서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그 아산에 대해서 좀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특별 회원방에 좀 알려주시면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아산 지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